지금부터 증류화음과 부증류화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증류화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증류화음에 대해서, 그리고 증류화음의 조성을 찾는 방법,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류화음의 특징과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두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증류화음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증류화음은 증육도를 포함한 화음이란 뜻이기 때문에 증육도에 항상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화성, 그러니까 꾸미는 화성이죠. 뒤에 나오게 되는 화성, 이 화성, 증육화음이 수식하는 화성은 5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과 해결 화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해결 화성이 5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조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 화성과 조성이 다르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딸림 칠화음, 세컨더리 다미넌트나 세컨더리 디미니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1도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도가 아닌 다른 화성으로 해결되는, 다시 말해서 1도를 꾸민 것 외에 나머지 2, 3, 4, 5, 6, 7도를 꾸미는 화성들을 전부 다 그래서 세컨더리 기능을 갖고 있는 딸림화음 혹은 감화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류화음은 해결 화성이 5도이기 때문에 5도 이외의 다른 화성, 그러니까 1, 2, 3, 4, 6, 7도 이런 화성으로 해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중력화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화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중력화음, 부딸림치료음과 부감치료음은 해결되는 화성 자체가 그 조를 뜻하기도 하죠. 근데 증류화음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결하는 되는 화성이 그 조의 5도이기 때문에 조성은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어,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류화음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증육도를 포함한 화성을 증육화음이라고 부르고 이 증육화음은 1도가 아닌 5도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5도를 꾸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증육도를 포함한 화성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해서 증육화음은 5도를 위해서 태어난 화성인데 이 5도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5도로 향해서 5도로 해결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그 5도의 근음, 미드인 솔, 이제 C 메저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을 향해서 가는 솔로 해결되는 두 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성의 이름이 증육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 해결되는 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음, 단 2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라플렉과 파샵, 중육도가 소리라고 하는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이 두 음으로 해결되는 이 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중육함입니다. 그리고 꾸미는 화성이 몇 도다? 5도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 솔이라고 하는 이 음 위에 화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실에 5도 화성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이 앞에 화성은 일단은 라플렛과 파샵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플렛과 파샵을 포함하고 있는 화성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해결되는 화성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솔을 근음으로 하고 있는 5도. 그랬을 때 라플렛과 파샵을 변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표를 붙여서 만든 음이기 때문에 라와 파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라와 파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은 4도와 2도가 있죠. 이 두 화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7화음까지 포함해서 4개의 화성을 가지고 증류화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류화음을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증류도를 이루고 있는 그 임시표를 붙지 않은 두 개의 라와 파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이 4도와 2도였는데 이 화성을 가지고 7화음을 포함해서 4개 화성을 가지고 증류화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이제 증류도가 완전 8도로 해결되는 이 현상들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꾸미는 모드는 무슨 얘기냐면
증육화음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증육화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음이 해결화음인 오도와 전부 다 단이도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 우리가 입금음에서 으뜸음으로 갈 때 단위도, 인력 관계라고 부르죠. 서로가 끌어당기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단위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육화음의 모든 음들이 딸림화음, 오도화성과 단이도 관계 혹은 같은 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사도와 이도 중에 사도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를 가지고 파라도, C 메이저로 먼저 해볼 텐데, 이게 사도, 파라도를 가지고 5도를 꾸미는 화성인 포지션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라하고 라가 제일 밑에 최저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파가 최고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표를 붙여서 라의 플랫, 파의 샵 이렇게 붙이면은 중육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음이 솔이라고 하는 딸림 화음의 미듬으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즉 6도가 완전 8도로 해결이 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육 화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혹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요 음들은 다 구성이 되는데 단위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라플레스 솔로 내려가고 단위도로 파샵은 솔로 단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도는 C로 내려갑니다. 그럼 렐은 어떻게 되느냐? 렐은 이론적으로 도가 렐로 올라갑니다. 그럼 단위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사항은 해결화음이든 직육화음은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구성음을 하나라도 빼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화성이든 주삼화음은 근음과 미듬이라고 부르죠. 삼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음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오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세음은 이 해결되는 이 화성의 가장 중요한 근음, 미듬, 삼음 이걸 다 포함하고 있죠. 여기도 근음이고 여기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자, 5도의 7화음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5도의 7화음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꿈을 해야 되죠. 왜냐면 맨 밑에 있는 놈이 라, 맨 위에 있는 놈이 파 이렇게 해놔야 파가 파샵으로 가고 라가 라플렛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솔로 가는 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7음이니까 파라도 미 이렇게 돼 있죠. 도는 어디로 간다? C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레로 가는 음은 미 플랫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 플랫은 레로 이렇게 다 단위도 관계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음들이 이 음을 들을 때 여기로 해결이 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가진 음들로 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라 플랫은 솔로, 도는 C로 가고 미 플랫은 레로 가고 파샵은 솔로 가면서 이 모든 구성음들이 다 딸림 화음의 구성음으로 이도 관계로 단위도 관계로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구나. 자, 이제 2도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2도를 가지고 밑에 라 위에 파가 되게 만들면은 사륙화음 두 번 자리 바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가 여기 있고 파. 그래서 라에 플랫을 붙이고 파에 샵을 붙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음 근음인 레가 여기로 가죠. 여기로. 그러면은 라 플랫 레 파샵이 되는데 레는 머물러 있고 예, 라 플랫은 솔로 가고 파샵은 솔로 가게 되죠. 근데 도로 가는 음이 없어요. 아니, C로 가는 음이 없어요. 그죠? 이제 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음 중에 제일 중요한데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오음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레는 사실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야 될 의미.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시로 가는 의미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너는 증류화음으로서 오도를 꾸미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 왜냐면 이 시로 가는 음이 너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를 가지고 변형해서 임시표를 써서 그 변화화음을 붙이는 거죠. 이도를 자리 바꾸면서 변화화음을 해서는 오도로 해결되는 증류화음을 포함한 화성은 만들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는 탈락. 삼화음 형태의 이도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판명이 됐고, 자 이제 이도의 칠화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라플렛, 위에는 파샵 이렇게 어,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두 번 자리를 바꾸면서 3, 4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라는 플랫, 파샵, 파는 파샵, 샵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음은 도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플렛, 도레, 파샵이 됩니다. 파샵은 솔로, 라플렛은 솔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같은 음이죠. 같은 음이고 이 시로 해결이 되는 음이 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 시로 내려가죠. 그래서 다 구성음이 5도를 수식하기에 적합한 구성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는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4도 됐고 4도의 7화음도 가능하죠.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여기 2도 2도가 있었는데 2도는 불합격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도의 7화음 그래서 증육화음은 4도와 4도의 7화음 2도의 7화음에 변화표를 붙여서 만든 변화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금방 종류 이름 다시 하겠지만 4도를 가지고 만든 화성이 이탈리안 6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2도의 7화음을 가지고 만든 화성이 프렌치 6 그 다음에 4도의 7화음을 자리바꿈하고 변화표를 줘서 만든 화성이 저먼 6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3개의 화성 4도와 2도와 4도와 4도의 7화음 이렇게 세 가지 화성의 변화표를 줘서 만든 것이 증류화음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든 증류화음의 종류 금방 했지만 여기에서 이름이 있었죠. 금방 자 여기에서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마다 붙어 있는 이 6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죠. 이거는 고유명사에 나오는 이 6자는 자리바꿈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무엇이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6자는 증육도를 뜻하는 거예요. 증육도, 음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육화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포지션 외의 나머지를 자리바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직육화음의 이 육자를 첫째 자리바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자리바꿈이 아니라는 거. 고유명사 직육도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이다. 그래서 이탈리안이라고 하는 이런 이 화성에 너는 직육도를 포함하고 있을 때 너는 이탈리안 6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육도를 포함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리바꿈을 하면 중육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증육도를 위아래의 음정이 증육도를 만들지 않는 이 포지셔닝 그거를 갖다가 자리바꿈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2도의 7화음 그리고 4도, 4도의 7화음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화성에 변화를 줘서 만든 화성이 중력화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력화음의 표기. 좀 아까 봤지만, 음이 3개짜리죠. 3개짜리. 그래서 라플레토 파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탈리안 6라고 부르고, 라플레토 레 파샵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이제 4도에 변형돼서 만든 중력화음이죠. 얘는 레파라도라고 하는 2도의 7화음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그러니까 변화표를 줬다는 거예요. 변화를 해서 만든 화성이 프렌치 6. 그 다음에 4도의 7화음을
변화표를 줘서 만든 변화화음, 이거를 점원 6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기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안 6는 4도의 최저음, 베이스음이죠. 이걸 왼쪽에 표기합니다. 최저음을 지금 반음이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3, 6샵 이렇게 쓰는 거죠. 증육화음만 고요하게 이 숫자를 다 써요. 예, 우리는 보통 이제 6화음이라고 쓰죠. 그래서 4도의 6화음, 샵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지만 중육화음을 쓸 때는 화성 표기를 다 한다.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프렌치 6는 2도의 최저음, 왼쪽에 표기하는 거는 근음이 아니라 최저음을 뜻하는 거예요. 최저음의 변화표가 생겼을 때는 왼쪽 편에 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죠. 어디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B 하고서 이렇게 플랫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베이스에 최저음 베이스에 플랫을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건데 표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아래로 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표기는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표기 중에 이걸 쓴다는 거. 최저음에 변화표가 붙었을 때는 화성기호 숫자의 왼쪽에 쓰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이 음을 기본으로 음정을 보면 3, 4, 6 이렇게 되죠. 3, 4, 6. 근데 6음에 샵이 붙었으니까 3, 4, 6 샵. 얘를 프렌치 6라고 부르고 이거는 최저음에 플랫이 붙어 있고 3, 5, 6 샵이 되죠. 3, 5음에 플랫이 되어 있고 6음에 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5음 플랫, 6음 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점원 6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복잡하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이탈리안 6, 점원 6, 프렌치 6, 점원 6 이러면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간소화시켰어요. 자, 지금 본 그 세 개의 화성 증류화음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6와 점원 6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소리의 특징인데 이 화성은 딴 이름 한 소리로 바꿨을 때 딸림치로음 소리가 납니다. 딸림치로음. 그래서 이 파샵을 솔플랫으로 바꾸면 라플랫, 도, 솔플랫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여기에 한음이 없네요. 무슨 음이 빠졌어요? 오음이 빠졌죠. 오음은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사마음의 단칠도가 쌓이면 딸림치로음이 된다. 여기 오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예. 점원 6를 보면서 이게 이제 이탈리안 6예요. 점원 6를 보면서 라플랫도 미플랫 장사마음이죠. 그리고 파샵을 솔플랫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라플랫도 미플랫 장사마음 위에 라플랫 솔플랫 탄칠도 딸림치로함이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서는 얘가 증류화음인지 아니면은 딸림치로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해결되는 화성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해결을 잠깐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얘는 솔이라고 하는 음을 믿음으로 하는 화성을 쌓아야 되죠. 근데 얘는 만약에 얘가 딸림치로함이다. 그럼 어디로 해결이 돼야 돼요? 라플랫, 도, 미플랫, 솔플랫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입금음이 되고 얘는 D플랫으로 해결돼야 되는 화성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얘는 이제 코드네임을 그냥 쓴 겁니다. 얘는 G라고 하는 화성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D플랫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화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G로 해결되고 얘는 D플랫으로 해결된다. 이탈리안 6와 점원 6의 소리 차이는 얘는 딸림치로함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음이 다 있는 경우 얘는 이탈리안 6는 딸림치로함에서 오음이 생략된 경우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음이 있으면 딸림치로함에 오음이 있으면 점원 6와 같은 소리가 나고 딸림치로함에 오음이 없는 케이스는 이탈리안 6와 같은 소리가 난다. 하지만 직육화음은 해결이 되기를 퍼지면서 이렇게 확대되면서 해결이 되고 딸림치로함이라면 얘는 이 맨 밑에 있는 미듬 요 소리에 완전 4도 위의 음 그러니까 두 번째 음 3음의 단 2도 위의 음인 이 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 진행을 보고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보로 보면 명확하게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피아노로 치면 똑같은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음악이 흘러갈 때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해결되는 걸 보고서 얘가 증류화음인지 혹은 딸림화음인지 세컨더리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다 했네요. 그죠? 소리로 할 때는 장삼화음 후에 단칠도가 쌓여 있으니까 딸림칠화음 소리가 나지만 얘는 구성음이 딴이름 한 소리로 했을 때 저먼 6가 된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얘도 다 딴이름 한 소리로 바꾸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증류화음이 되기 위해서는 증류도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음은 변형을 하면 안 돼요. 이 두 음이 위과 아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얘가 완전 8도로 해결되는 그 소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얘를 증류화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저먼 6는 장삼화음의 단실도가 다 있고 이탈리안 6는 이 화성에서 오음이 생략된 소리가 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류화음 중에 프렌치 6가 있죠. 프렌치 6. 프렌치 6는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프렌치 6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장삼도와 장삼도가 장2도 관계로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삼도와 장삼도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2도. 그러니까 장2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장삼도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프렌치 6입니다. 당연히 여기 라플렛과 파샵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중육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음이니까.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밑에 있는 두 음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리 바꿈을 했을 때. 그때 어떤 형태로 되냐면 라플렛과 파샵이 있죠. 그러니까 레파라도에 파샵과 라플렛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명동음을 시키는 거예요. 딴 이름 한 소리로 바꿔보면 라플렛은 솔플렛으로, 그 다음에 라플렛은 솔샵으로, 도는 C샵으로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기는 이렇게 바꾸지만 소리는 똑같이 나죠. 이 두 개의 화성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표기만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이 음정 있죠? 두 이게 장삼도였죠. 여기 장삼도 그대로고 위에 있는 음이 장삼도. 여기도 장삼도였지만 단위도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샵하고 솔샵이 장2도가 되죠. 이 화성과 이 화성의 구조가 똑같아져요.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성은 라플렛 위에 쌓여 있고 이 화성은 레 위에 쌓여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인데 얘도 프렌치 6가 되고, 그렇죠? 얘도 프렌치 6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프렌치 6의 이 6는 자리 바꿈이 아니라 증육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렌치라고 이름을 붙여진 증육도를 포함한 화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얘는 프렌치 6냐?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증육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를 그대로 자리 바꿈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 바꿈을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가 기본 위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바꿈을 한 모든 형태를 다 자리 바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7화음의 기본 위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증육화음의 기본 위치는 뭐다? 증육도가 위아래 포진된, 그러니까 증육도를 이루고 있는 두 음정이 위와 아래 포진이 되어 있는 이 형태가 기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위치를 자리바꿈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는 어디로 해결이 돼요? 솔이라고 하는 음으로 옥타브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레니까 단위도 아래인 도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샵. 전혀 해결되는 음이 다르죠. 그래서 이 화성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되는 화성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라플렛 그다음에 이제 얘를 자리 바꿔서 다시 증류화음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얘가 레가 나왔죠. 그러니까 증사도 관계에 있는 똑같은 프렌치 6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프렌치 6가 등장을 하면 자리 바꿈을 해서 또 다른 프렌치 6를 만들어서 조를 바꿨을 때 원래 있었던 조의 증사도 관계에 있는 조로 옮겨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화성이 바로 프렌치 6다. 이 프렌치 6는 장삼도를 위아래 장이도 관계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화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요거를 자리 바꿈해서 화성 기호만 딴 이름한 소리로 음만 바꿔주면 그대로 프렌치 6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화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전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륙화음은 다 정리를 했는데 중륙화음을 외우기 좋게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탈리안 6는 음이 3개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음을 4개짜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화성학에 있는 법칙 중에 변화받은 음은 중복하지 말 것. 왜냐면 변화를 받았으면 그 변화받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욕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플렛이 2개 쓰였다. 그러면 라플렛이 2개니까 전부 다 솔로 가야 되죠. 그럼 병행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할 때는 변화받지 않은 음을 중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플렛은 솔로 가고 파샵은 솔로 가고 도는 시로 가죠. 그리고 레는 할 수 없이 이 도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긴 구성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멀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성음을 다른 구성음을 첨가하는 순간 더 이상 얘는 사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로 만들었을 때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6는 라플렛 도레 파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화성이 똑같이 갖고 있는 구성음이 라플렛 도 파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게 여기 중복한다면 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중복할 수 있고 여기는 레가 다른 애가 갖고 있지 않은 음이 레가 있고 여기에는 미 플랫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 레, 미 플랫 이렇게 순서대로 라플렛 도 파샵이라고 하는 공통의 세 개의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도, 레, 미 플랫 하면 이탈리안 6, 프렌치 6, 저먼 6 이렇게 세 개를 순서대로 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2도와 4도를 가지고 만든 변화화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중륙화음이 꾸밈화성, 수식화성이라고 하는 화성이 있죠. 그 화성이 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꾸밈화성, 5도를 꾸민 화성 있죠.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기능을 다 배웠기 때문에 세컨더리 다미넌트와 디미니시 중에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다미넌트와 디미니시 이것을 가지고 증류과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도에 대한 5도. 예. 5도에 대한 5도가 레파샵 라죠. 이걸 자리바꿈을 합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화성 자체에 이미 5도를 수식하는 기능, 그러니까 증류화음도 5도로 꾸미는 화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5도를 꾸미는 기능이 이미 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특정 음만 바꿔주면 이렇게 그러면 증류도를 포함한 화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부적격. 아까 나왔었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삼음을 꾸미는 음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엔 없어요. 뭐 얘가 라샵이 되든 도가 되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음으로 머무르는 이 레는 있는데 증육도도 있는데 중요한 여기로 해결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5도에 대한 5도는 안 되겠구나. 너는 안 돼. 탈락. 자, 7화음 형태. 5도에 대한 5도의 7화음을 봅니다. 이건 이제 7화음 형태이기 때문에 구성음이 4개죠.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세컨더리 다미넌트,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다미넌트 세븐이 3, 4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음만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중륙화음이 되죠. 그래서 도는 C로 가고 레는 같은 음에 걸려 있고 파샵은 솔로 가고 라플렛은 솔로 가기 때문에 얘는 적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도에 대한 세컨더리 다미넌트의 3, 4 화음 포지션에 제일 미듬이 플랫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5도로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다미넌트의 이전이 3, 4 화음의 맨 미듬, 베이스에 있는 가장 낮은 음이 플랫이 됐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다미넌트의 변화를 하는 받았을 때 그때 이 중력화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도에 대한 디미니시 코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도에 대한 디미니시 7화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 7화음이 아니라 감 3화음인 거죠. 이 음을 또 자리를 바꿔서 라와 파가 제일 외성 쪽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의 플랫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음은 중육도가 되고 이 두 음은 완전 팔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가능하죠.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육도 해결되는 이 화성의 구성음인 두 번째 음, 3음이 앞에서 도의 수식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가능하죠. 이 표기에 자리바꿈하면 이 표기에 뭐만 해주면 되냐면 최저음에 플랫이 붙었다는 표시만 이렇게 해주면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디미니시의 6 포지션에 제일 밑에 음이 반음 하향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7화음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리 바꿈을 하면 라가 맨 밑에, 파가 맨 위에, 그래서 샵이 붙은 형태로 있죠. 그리고 도, 미 플랫이 여기 있겠죠. 완전감 7화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라의 플랫만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육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하죠.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디미니시의 첫째 자리 바꿈인 5, 6화음. 그 화음의 제일 미듬의 플랫의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변화화음. 이렇게 해주면은 각 음들이 해결화음인 5도 화성의 구성음으로 전부 다 단위도 관계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화성인데 하나는 원래 화성에 전부 다 변화를 받아서 된 거고, 또 하나는 5도를 꾸미는 세컨더리 다미넌트와 디미니시 화성 중에 한 음이 변화가 돼갖고 5도 화성을 꾸민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중력화음의 자리 바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6는 구성음이 3개. 이탈리안, 프렌치, 저먼, 도, 레, 미 플랫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이탈리안 6 중력화음의 기본 포지션은 이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나머지를 자리바꿈이라고 부른다. 얘가 기본 포지션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자리바꿈. 자리바꿈의 기본 포지션에 3호를 쓰지 않는다. 이탈리안 3호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없으면 그냥 이탈리안이에요. 틀렸다는 표시가 아니고 숫자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안의 약자만 쓰면은 이건 기본 포지션이구나. 그리고 이탈리안의 첫 번째 자리 바꿈이 공교롭게도 이탈리안 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이탈리안 6 이거는 이탈리아 화음의 첫째 자리 바꿈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탈리안이라고 하는 화성의 중력화음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탈리안 화성 이런 뜻이지 이탈리안 화성의 첫째 자리 바꿈이라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안 4,6화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프렌치 6 이건 음이 4개니까 3번 자리 바꿈이 가능하겠죠. 기본 포지셔닝은 프렌치 6라고 하는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기본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리 바꿈인 거예요. 얘네들이 자리 바꿈. 얘가 기본 포지션. 그래서 프렌치 6 외에 기본 화성인 7 화성 포지션 그리고 5, 6화음.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프렌치 6 이거는 전부 다 프렌치 6로 써야 되는데 이걸 자리 바꿈으로 쓴다면 프렌치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프렌치 6 코드는 프렌치 3, 4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지 않아요? 프렌치 3, 4 이렇게 쓰는 순간 바로 여러분 X 틀립니다.
프렌치 3사라는 건 없어요. 프렌치 3사를 프렌치 6, 그러니까 이 모양이 갖춰지면 여러분 프렌치 6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5, 6화음 형태, 2, 4화음 형태 이렇게 갖고 여러분이 자리 바꿈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원 6. 점원 6도 이 6가 자리 바꿈이 아니라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력도를 여기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위치는 기본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3화음 간격으로 쌓은 형태는 7화음. 그 다음에 3, 4, 2,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점원 6를 이렇게 자리 바꿈 형태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점원 뭐가 돼요? 5, 6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 6를 쓰는 대신에 점원 5, 6화음으로 쓰는 순간 여러분 바로 틀립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고유명사라고 얘기했죠. 고유명사.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리 바꿈 형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화성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도, 4도의 그 원래 화성의 자리 바꿈 형태나 세컨더리 다미넌트 디미니시 형태의 임시표가 붙어갖고 변화를 받은 화성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분석을 할 때는 이 화성은 명확하게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화성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세컨더리 디미니시 세븐의 변화화음처럼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원래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본 위치, 이름에 6라고 붙여지는 이 고유명사,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전부 다 자리바꿈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화음 표기도 마찬가지죠. 예. 꾸밈화성, 수식화성, 세컨더리 기능을 갖고 있는 화성의 선율 변화로 보는 견해가 이제 두 번째 설명한 견해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중력화음. 중력화음은 중력도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이고 중력도가 완전 8도로 해결되는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되는 화성이 1도가 아니라 5도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4도와 2도의 7화음, 4도 7화음, 그 다음에 2도의 7화음의 변화를 받아서 만든 형태로 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그리고 세컨더리 기능, 5도를 꾸미는 화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컨더리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화성의 변화화음으로, 전부 다 변화화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화음으로 보는 견해가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력화음은 5도를 위해서 만든 화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슬래시하고 5도, 그러니까 마치 세컨더리 다미넌트 디미니시에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표기 있죠. 5도에 대한 화성. 그러니까 세컨더리 다미넌트와 디미니시는 1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쓰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1도가 아닌 화성을 수식할 때만 쓰는 거지 1도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화음은 5도로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이걸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점원 6 슬래시 5도, 이거는 넌 누구로 해서 태어났어? 5도로 해서 태어났어. 너 원래 그거잖아. 이거 왜 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5도가 아닌 화성이 뒤에 올 때만 슬래시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력화음에 쓸 때는 5도에 대한 거는 쓰지 않는다. 5도에 대한 슬래시를 쓰면 여러분 틀리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 사용되는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째 자리 바꿈의 6이란 뜻이 아니라 6도, 그러니까 증 6도의 그 6, 음정을 뜻하는 거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리 바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증6도의 음정 6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중력화음. 증력화음이 어떻게 되는 거? 5도가 아닌 화음으로 해결될 때 이거를 부중력화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가 수식했던, 꾸며졌던 것 외에 다른 것을 꾸밀 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 그냥 원래 그 조 안에 있는 중력화음에는 슬래시하고 5도를 쓰지 않아요. 5도를 수식할 때는
그냥 원래 그 조에 있는 증류화음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만 쓰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5도가 아닌 다른 화성들이 올 때, 그러니까 1, 2, 3, 4, 6, 7 이 그 화성들로 해결되는 증류화음이 나타났을 때만 슬래시하고 여기에다가 화성 기호를 적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증류화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 증류화음들은 이제 C 메이저에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탈리안 6, 프렌치 6, 저먼 6 전부 다 C 메이저의 5도로 해결되는 화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틀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5도로 해결되는 증류화음은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C 장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냥 C 장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탈리안 6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 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탈리안 6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는 해결되는 음도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어요. 해결되는 화성이 여기로 해결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C 메이저면은 이렇게만 쓰면은 그만인데 만약에 이것이 F 메이저다. 그러면 F 메이저에서 너는 구조를 보니까 이탈리안 6와 똑같네 이렇게 써놓으면 바로 틀리게 되죠. 왜냐면 F 메이저에서 이탈리안 6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 음인 레에 플랫이 붙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조의 이탈리안 6는 6음 플랫, 라 플랫, 도, 파샵. 원래 F 메이저엔 플랫이 하나 있죠. C 플랫. 근데 얘가 내추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안 6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탈리안 6가 아니잖아. F 메이저의 이탈리안 6가 아니네. 근데 구조는 이탈리안 6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해결되는 음을 보니까 솔이에요. 아, 그렇구나. C 메이저에서는 얘가 솔로 해결되는데 원래 태어나기를 솔로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C 메이저에서 솔은 5도가 되는 거예요. 5도로 해서 태어났는데 이 해당하는 C 메이저에 해당하는 이 5도 솔이 F 메이저에서는 5도가 아니라 몇 도? 파, 솔. 아, 두 번째 화성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2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안 6가 2도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2도로 꾸며주는 이탈리안 6 F 메이저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G 메이저다. 그러면 C 메이저에서는 당연히 프렌치 6인데 이거는 G 메이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는 얘는 딱 봤을 때 너는 프렌치 6는 분명해. 근데 G 메이저에서는 G 메이저의 프렌치 6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플랫 위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B 플랫과 증육도니까 도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6음 플랫 4도 샵, 6도 플랫 4도 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샵입니다.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G 메이저의 프렌치 6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구성음이 있죠. 여기 안 그렸는데. 근데 얘는 지금 그 구성음과 다르죠. 해결되는 음이 솔이에요. G 메이저에서 프렌치 6는 레로 해결, 5음인 레로 해결돼야 되는데 너는 보아하니까 솔로 해결되는구나. 그랬을 때 솔은 G 메이저의 1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G 메이저 1도를 꾸며주는 화성이네. 그래서 1도에 대한 프렌치 6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먼저 풀어본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조성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여기다 화성기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 쓰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할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세 개의 증류화음의 형태,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장삼도가 보이죠?
장삼도가 보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장삼화음을 이루고 있는 화성이 하나 있었죠, 밑에. 그게 점원 6였죠. 근데 얘는 밑에 장삼도는 있지만 장삼화음을 이루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장삼도를 이루고 있었던 애는 장삼도 두 개가 장2도 관계로 포진하고 있었던 프렌치가 있었죠. 얘는 프렌치가 되네요. 일단 화성 구조를 보고서 프렌치 6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죠?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너는 구조상으로 보니까 너는 점원 6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음이 3개밖에 없네. 근데 중육도를 포함하고 있네. 그럼 너는 이탈리안 6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안 6도 밑에 장삼도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장삼화음이 완성이 되진 않아요. 이랬을 때 분명히 이건 알겠는데 어, 얘는 도대체 무슨 이거 보니까 문제가 얘가 지금 해결되는 음이 파가 미로 가야 되죠. 레샵도 미로 가야 되죠. 얘가 지금 5도가 돼야 되죠. 예. 그러면 얘가 5도가 되면 5도하고 도미넌트와 타닉은 완전 사도 관계가 되죠. 그럼 타닉이 여기 있는 건데 얘가 그냥 A 메이저네요. 그죠? 음. 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A 메이저에 5도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린다고 그랬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A 메이저의 프렌치 6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A 메이저의 프렌치 6구나. 이 자체가 이 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5도로 수직하게 만든 기본 프렌치 6. 자, 두 번째는 이제 C 메이저래요. C 메이저. 얘가 점원 6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점원 6라는 건 알았는데 얘가 해결되는 화성의 근음을 찾아야 되죠. 레플렛은 어디로 간다? 도로 가야 되죠. C는 어디로 가야 된다? 도로 간다. 이 두 음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게 C 메이저죠. 얘가 원래 점원 6가 되면은 C 메이저 점원 6는 라플렛부터 쌓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레플렛부터 쌓였네요. 그리고 해결되는 화성이 음이 원래 점원 6는 솔로 해결이 돼야 되죠. 5도로 해결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도로 해결됐네요. 몇 도로 해결된다? 1도로 해결됐네요. 그러면은 1도에 대한 점원 6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거 보겠습니다. A 플랫 메이저예요. A 플랫 메이저. A 플랫 메이저에서 이탈리안 6는 분명하죠. 해결되는 화성이 어디로 해결이 된다.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되는 화성이 해결되는 음의 그러니까 뒤에 해결되는 화성의 근음이 무엇이냐? 솔 플랫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파로 가야 되죠. 미도 파로 가야 되죠. 이렇게 완전 팔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해결되는 화성의 근음이 파예요. 그러면 A 플랫 메이저에서 이 파는 몇 도 음인가? 그러면은 라시 도레 미파 6도가 되죠. 위에서 내려와도 876 이래서 6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A 플랫 메이저의 6도로 해결되는 증류화음 그 중에 이탈리안 6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세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이제 밑에 써야 되니까. 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조라면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적도록 하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결되는 화성은 변함이 없죠. 그랬을 때 이 조에서 해결되는 화성이 몇 도인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는 변함이 없어요. 얘는 프렌치 6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중력화음이 위아래로 포진되어 있고 구성음이 이렇게 장삼도가 장유도 관계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프렌치 6예요. 그랬을 때 얘가 미로 해결이 되는 것도 변함이 없죠. 그랬을 때 G 메이저의 이 미는 도대체 몇 도냐 이것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G 메이저에서 이 미는 몇 도다? 6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도에 대한 프렌치 6가 되는 거예요. 얘가 F 메이저가 되면 어떻게 된다? F 메이저에서 이 도는 해결되는 음의 미음인 도는 몇 번째 음이다? 다섯 번째 음이죠. 그럼 5도네. 얘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점원 6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해결되는 화음이 5도니까 5도 이렇게 적어서 주는 순간 여러분 틀린다고 그랬죠. 왜냐면 5도에 대한 점원 6는 증류화음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얘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F 메이저의 점원 6 그러면은 얘는 5도를 위해서 태어나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슬래시하고 5도 쓰면 여러분 퀴즈든 기말고사든 다 틀립니다. 자, 마지막 얘가 이탈리안 6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탈리안 6가 어디로 해결이 되느냐? 파로 해결이 됩니다. 이 파는 D 마이너,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의 몇 도? 3도죠. 그래서 3도로 해결이 되는 꾸며주는 이탈리안 6. 플러스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됩니다. 이거는 옵션. 부중력 화음을 이제 지금까지 장조만 하고 연습 문제로 단조로 하긴 했는데 같은 으뜸음조의 증류화음은 같다. 무슨 얘기일까? C 메이저의 모든 증류화음은 똑같이 C 마이너에서도 똑같은 구성음을 갖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마이너의 이탈리안 6 라플레토 파샵이었죠. C 메이저도 그랬지만 C 마이너에서 똑같이 라플레토 파샵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유금의 플랫. 근데 여기에는 플랫 안 했는데요. 예, 조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안 6는 4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4도가 메이저에서는 조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플랫을 붙여줬어야 됐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C 마이너에는 조표의 이음이 있기 때문에 플랫을 붙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직하는 화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도에 대한 세컨더리 디미니시는 파샵 라 내추럴 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랫을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표기들을 잘 쓰지 않고 요즘에는 그냥 이탈리안 6. 하지만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혹시 선생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의 조표에 있지만 이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에 내추럴을 붙여야 되고 근데 거기에 붙여야 되는 내추럴에 또 플랫을 제자리로 다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사도의 변화화음인 이탈리안 6는 이 변화표 하나만 체크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유금에는 조표에 있는 음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플렛은 체크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성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으뜸음조의 증류화음은 모두 같다. 그래서 C 메이저의 이탈리안 6나 C 마이너의 이탈리안 6 모두 같은 구성음을 갖고 있고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중력화음의 조성찾기를 할 텐데 조성찾기는 의외로 간단해요. 근데 연습만 좀 필요합니다. 해결화음이 1도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5도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으뜸화음을 찾아야 돼요. 해결화음이 으뜸화음이 아니라는 거. 해결되는 화음의 근음이 5도의 미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으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되는데 해결되는 음은 5도의 근음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화성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라플렛 도 파샵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랬을 때 라플렛 도 파샵 이 조의 으뜸음은 어디에 있다? 도에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라플렛 도 파샵. 근데 이제 마이너로 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라플레토. 그러니까 마이너는 으뜸음이 라가 되죠. 개 이름으로 라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으뜸음을 기준으로 유금, 그다음에 으뜸음, 그다음에 사도 이런 기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라플레토파, 도레파솔라시도를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이제 환산했을 때, 그때 그냥 라플렛은 유금 플랫, 도는 으뜸음, 그다음에 파샵은
사도, 사음, 샵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두 다 도를 포함하고 있죠. 몇 번째에 바로 위에 3도 위에. 그래서 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플레토 파샵, 라플레토 레 파샵, 라플레토 미플레 파샵 여기에 도가 있죠. 예, 이 도가 해결되는 음의 완전 사도 위의 으뜸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육화음을 딱 쓰고 나면 증육도의 두 번째 음이 바로 그 조가 되는 거예요. 예, 쉽죠. 둘째 음이 으뜸음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이 외울 때 라플레토 파샵이니까 이 도가 탄익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끝냅니다. 다음은 무슨 장조의 증육화음인가? 단조도 똑같아서 그래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딱 보고 이거 붙어있는 음이 보이죠? 장이도. 너는 보니까 딱 보니까 장삼도가 장이도 간격으로 쌓여 있구나. 너는 프렌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프렌치 6인 거는 확실하죠. 근데 얘는 무슨 조일까요? 프렌치 6는 라플렛 도레 파샵이죠. 라플렛 도레 파샵이니까 네가 도구나. 그러니까 A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완전 쉽죠, 그죠? 두 번째, 너는 딱 봐도 여기 장사마음이 보이네. 오, 장사마음 위에 증육도가 쌓여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은 소리는 너가 딸림치로함 소리가 나지만 증육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장사마음 위에 단칠도가 쌓이면은 딸림치로함, 증육도가 쌓이면 증육함. 그 중에 점원 6가 됩니다. 그래서 점원 6가 되는 거고. 자, 점원 6는 라플레토, 미플레, 파샵 이렇게 돼 있죠. 라플레토 두 번째 음이 도가 되니까 얘는 F 메이저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딱 봐도 넌 삼화음 잘 모르겠다. 측육도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장삼도가 보이네요. 아, 너는 이탈리안 식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안 식스. 이탈리안 식스도 어떻게 외웠어요? 라플레토 파샵 이렇게 외웠죠. 샵 없는데요, 선생님. 예. 샵이라고 하는 건 반음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랫은 내린다는 뜻이고 어떤 음을 기준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라플렛 도니까 이 음이 되겠네요. 이 음이 도, 탄익을 대표하는 음이고 그러면 이 조는 B 플랫 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 화성이 어디로 해결되냐면 파로 해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해결되는 이 화성이 몇 도다? 5도다. 그러면은 얘가 솔이 되니까 솔라시도 완전 사도로 올라가면은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찾으나 이렇게 찾으나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육화음의 조성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다.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안의 직육화음은 딱 하나뿐이고 이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화성은 전부 다 부직육화음이라서 세컨더리가 되고 슬래시에서 해결되는 화성의 숫자를 로마자로 적어줘야 된다. 이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직육화음이 도대체 뭐냐? 5도로 해결되지 않는 직육화음. 그러니까 5도 이외의 화성을 꾸며주는 중력화음 형태, 이거를 부중력화음이라고 부른다. 표기는 해결되는 화성을 슬래시 옆에다가 적어주고 5도로 해결되는 거를 슬래시로 적어주면 바로 틀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성 찾는 거는 해결화음과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화음이 5도가 되고 완전사도 위로 올라가면 으뜸음을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었던 그 이름의 이름 자체, 구성음 자체에 답이 있다. 그래서 라플렛, 도, 파샵 이렇게 되면 그 도에 해당하는 음이 으뜸음이 된다. 그래서 얘는 메이저, 마이너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우기 쉽게 도, 레, 미, 플랫, 이탈리안, 프렌치, 점원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딴이름 한 소리로 했을 때 점원 6와 이탈리안 6는 딸림 칠화음에 오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차이로 소리 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프렌치 6는 장삼도를 위아래 장이도 관계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증육화음과 부증육화음을 다 알아봤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증육화음, 부증육화음. 왜냐하면 임시표가 많이 붙고 종류가 3개나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뒤에는 물론 이제 전조가 있지만 전조는 끝이 없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성을 공부하는 파트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가 갈 때까지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서 꼭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증류화음과 부증류화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